자, 온도가 250도입니다. 자, 배기가스량이 100 노멀 세제곱미터 퍼 하워. 외기 온도가 20도입니다. 이때 배기가스의 손실 열량을 구하시오. 자, 배기가스의 비열이 0.33 킬로칼로리 퍼 노멀 세제곱미터 퍼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조건으로 보면은 자, 여러분들 손실열인데 천열이죠. 자, 그래서 손실 열량. 자, 천열 공식으로 여러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양변. 자, 그러면은 질량, 배기가스량이 100이고요. 배기가스의 비열 0.33. 배기가스의 온도차 250도에서 자, 외기 온도 20도를 빼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은 7,590. 자, 킬로칼로리 퍼 하워가 나옵니다. 자, 이번은 이제 50번. 자, 50번. 또 나왔죠? 네. 자, 이거는 5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고용물량 구했죠. 그래서 ppm, 급수 농도에서 100 곱하기 급수 유량 20톤 그대로 곱해서 2000g/h 구했었죠. 자, 51번. 자, 다음 설명 보고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메탄, 부탄, 프로판 써놓고요. 자, 여기에 분자량과 자, 비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메탄은 주어졌어요. 뭐 16, 그 다음에 0.5, 프로판은 44, 그 다음에 1.52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부탄, 분자량 한번 해보죠. 부탄은 자, C3, H8이죠. 그러면은 12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8 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15. 부탄이가 15 H10. 네. 아까 제가 프로판하고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탄소가 4개. 자, 그 다음에 수소가 10개. 네. 자, 그러면은 얼마죠? 그렇죠. 58. 이게 이제 분자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58을 29로 나눠주면은 이게 비중이죠. 자, 이건 얼마 나왔었죠? 2. 그죠? 2가 나왔었죠. 2. 네. 그래서 이렇게 메탄, 부탄, 프로판 이 세 가지 묶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밀도 구하라고 하면은 분자량 얼마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22.4. 네. 자, 52번입니다. 자, 양정이 40m, 토출량이 1000L per min입니다. 네. 자, 펌프율이 60%일 때 축동력을 구하시오. 자, 축동력 문제 또 나왔어요. 자, 유체, 그렇죠. 비중량 곱하기 유량 곱하기 양정. 근데 특히 유량을 많이 바꿔서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축동력이 킬로와트로 주로 구하니까 100이 곱하기 펌프 효율입니다. 자, 유체 비중량은 얼마로 간주한다고 했죠? 자, 1000으로 한다고 했죠. 1000 곱하기 자, 유량은 세제곱미터 퍼 세크죠. 그리고 양정은 미터.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왔죠? 1000리터 퍼 민으로 나왔죠.
네. 자, 1000 리터. 이거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얼마죠? 1입니다. 1. 네. 1000리터는 1 세제곱미터와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1000을 그대로 여러분 대입했으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유량 1입니다. 근데 이제 세컨데 여기 분으로 나왔으니까 60으로 나눠 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양정이 보면 40m. 자, 100이 곱하기 펌프율이 0.6.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89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보면은 대부분 유량을 지금 보면 단위를 조금씩 바꾸고 있죠. 네. 촌대 뭐 분으로 한다든지, 네. 지금처럼 세제곱미터인데 리터로 주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kg. 그 다음에 F가 붙는데, 이거를 F가 보면 포스라고 했죠. 그래서 중력으로 나타낼 때, 중량으로 나타낼 때와 이제 질량이 나타낼 때가 있는데, 질량은 kg, 중량은 kg, F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2kg 중으로 있습니다. 자, 2kg 중을, 자, N, 여기서는 뉴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뉴턴으로 바꾸시오. 자, 뉴턴은 보통 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계산하고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시오. 네. 자, 보통 1kg, 1kg 중은, 자, 뉴턴으로 하면은 9.80665. 자, 뉴턴과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 맞추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셋째 자리 반올림 하면은 9.81이 되겠죠. 네. 9.81, 자, 뉴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kg 계산하고 했으니까 2kg 중은 2 곱하기 9.81, 자, 뉴턴이 되겠죠. 그러면은, 네, 2 곱하기 9.81, 9.81 해주니까 19.62, 네, 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자, 1kg 중이 몇 뉴턴인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81 뉴턴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자, 54번도 앞에서도 나왔던 문제예요. 분로량이 100리터, 그 다음에 급수량이 8톤일 때 분로율, 또 아까 풀었었죠. 율. 자, 분로량 보면은 100리터, 100리터. 이거를, 자, 급수량 8,000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 그러면은 1.20. 네. 퍼센트.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반복해서 지금 몇 번 나왔다는 걸 뜻합니다. 자, 55번. 자, 관경이 25회입니다.
자, 100m의 길이의 횡주간이 수평 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배관 지지 장치의 최소 개수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보일러 배관 설비 설치 설치에서 41페이지에 자, 41페이지에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가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강관은 자 25A부터 40A까지는 몇 미터 간격이냐면 2미터 간격입니다. 네. 25A에서 40A까지는 자, 배관 지지 2미터 간격이라고 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100m니까 100m를 2로 나누면 얼마죠? 50. 그죠? 50개. 네. 그래서 배관의 지지 장치는 50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한번 보시죠. 참고로, 자, 20mm, 자, 20A 미만은, 자, 보면은 1.8m입니다. 참고적으로. 네. 자, 56번. 자, 관유보일러, 수간만으로 되어 있는 보일러죠. 자,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열 손실을 계산하시오. 네. 자, 이거는,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로 인한 열 손실. 열 손실. 공식이 자, 30.5 이거는 그냥 상수로 봐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자, 이론 배기가스냐 자, 플러스 자, 공기위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이론 공기 연소 공기량 자, 곱하기 CO 일산화탄소 이제 퍼센테이지를 곱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30.5 곱하기 배가로하고 자, 이론 배기가스량 이게 11.71입니다. 플러스 공기비가 1.39 빼기 1 자, 곱하기 이론 연소 공기량 10.61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일산화탄소의 이제 퍼센테이지는 자, 이렇게 구합니다. 5ppm이에요. 자, 5ppm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자, ppm 하면 몇만 분의 1이죠? 그렇죠. 100만 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5 나누기 100만을 해주고요. 곱하기 자, 퍼센테이지 하니까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0.0005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0.0005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해 보면은 0.2 킬로칼로리
퍼 로벌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나온다고 해도 숫자만 바뀔 뿐이지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7번 한번 보죠. 1일 총, 자, 급탕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일 총 급탕량입니다. 자, 1일 총 급탕량은 자, 리터 퍼 데이. 네. 자, 단위가 리터 퍼 데이고요. 그 다음에 거주 인원수 곱하기 1인당 1일 급탕량입니다. 자, 근데 1일당 1일 급탕량은 주어졌는데 문제는 거주 인원수가 이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 인원수를 구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자, 거주 인원수. 네. 자, 거주 인원수는 공식이 건물 연면적. 자, 그 다음에 유효 면적비. 자, 유효 면적비. 자, 곱하기. 자, 단위 면적당 거주 인원입니다. 네. 그래서 건물 연면적은 제곱미터. 자, 유효 면적비는 퍼센테이지. 자, 단위 면적당 거주 인원은 자, 인당 제곱미터당 인 몇 명이지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유효 면적은 아까 면적 있었죠. 여기 보면 건물 면적. 예. 곱하기 유효 면적. 예. 이 두 가지를 곱하면은 자, 유효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 면적 B를 구할 수가 있죠. 면적 B는 자, 건물 면적 곱하기 유효 면적 두 가지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면적이 이제 1000이고요. 곱하기 유효 면적이 0.5, 유효 면적 550. 자, 550이니까 네. 아닙니다. 유효 면적 550 해주면은 그러면요 한번 이렇게 되면 유효 면적 P 네. 그래서 0.5 네. 하면은 550 자, 제곱미터가
유효 면적이 나옵니다. 자, 이래야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 면적당 거주 인원. 네. 자, 단위 면적당 거주 인원. 자, 인원은 자, 10제곱미터당 보면은 한 명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를 10제곱미터로 나눠서 보면은 0.1m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면은 자, 건물 연면적이 보면은 자, 1000이고요. 곱하기 유면적 이게 자, 유면적 이게 550제곱미터가 나오고 자, 유면적비로 하면은 이거 나옵니다. 0.5.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단위 면적당 거주 인원 그래서 0.1 해서 총 55명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은 55명 곱하기 1인당 1일 급탕량은 자, 5리터. 그래서 자, 5를 곱해주면은 자,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275 리터 퍼 데이입니다. 유효면적은 그리고 있네. 이거는 어차피 주어졌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유효면적비로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낫죠. 자, 만약에 이제 유효면적비를 곱한다. 유효면적비. 면적비를 만약에 이제 구하시오. 그러면은 건물 면적을 자, 여러분들 유효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자, 유효 면적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 이렇게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자, 유효 면적이 자, 건물 면적 곱하기 유효 면적비. 그러면은 자, 건물 면적만 없어지면 되기 때문에 자, 건물 면적. 자, 그래서 건물 면적을 나눠주면 되고 유효 면적비는 유효 면적은 이제 건물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효 면적비가 이제 주어지지 않고 자, 이렇게 건물 면적하고 유효 면적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나눠서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 실제 공기량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공기비하고 이론 공기량
자, 그 다음에 시간당 연료 사용량 있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곱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공기량. 자, 만약에 이제 주어진다면은 여기 시간당 연료 사용량까지 한번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론 공기량 12. 자, 공기비 1.2. 그다음에 연료 시간당 연료 사용량 50. 하면은 720. 자, 노멀 세제곱미터 퍼 하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실제 공기량 여기 문제 나왔을 때는 자, 연료 사용량까지 한번 다 곱해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59번. 자, 벤추리관입니다. 벤추리관은 자, 직경이 다른 관이에요. 그래서 넓은 관이 갑자기 이제 좁아졌다가 다시 이제 넓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벤추리관인데, 자, 이 관에서 A의 직경이 400cm, 그리고 유속이 보면은 6m/s. 자, B 좁아진 관입니다. 여기는 직경이 200cm일 때 유속은 얼마인가? 이거는 약간 비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직경에 따라서 유속이 보면은 커지거나 이제 작아지거나 하는 겁니다. 근데 둘의 관계가 보면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비례식으로 400. 자, A가 이제 400이고 이때 6m/s입니다. 곱하기 자, 6m/s는 자, 이거 직경이 보면 200일 때 곱하기 x와 같다. 네. 자, 그러면은 x만 아니면 200으로 없어져야겠죠. 그럼 x는 400 곱하기 6, 이거를 20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비례식적으로 풀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x는 12m/s죠. 그래서 관경이 이제 클 때는 유속이 느려지만은 관경이 작아지면은 유속이 늘어나는 거, 빨라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0번. 자, 보일러 이제 효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효율은 문제가 뭐 자주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왔었죠. 자, 보일러의 효율. 자, 입열이 자, 9,000kcal입니다. 자, 배기가스의 이제 손실열이 자, 821.5 자, kcal. 자, 불완전 연소. 자, 손실열이 0.2kcal. 기타 손실열이 자, 0.5kcal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어진 걸로 한번 잘 보시면은 입열이 우선 주어졌어요. 그리고 자, 손실열이 세 가지가 주어졌죠. 그러면은 입열과 손실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일러의 효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유리열을 입열로 나눠주는 게 보일러의 효율 공식인데, 자, 입열하고 손실열 주어졌어요. 그러면 입열에서 뭘 빼주면은 유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입열 빼기 손실열을 빼주면 유열이 나오죠. 이거를 다시 입열로 나눠주면은 자, 이게 바로 보일러 효율을 구할 수 있는 열 손실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입열. 자, 입열이 자, 9,000. 네. 자, 9,000 빼기 손실열. 자, 손실열은 나머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821.5 자, 플러스 0.2 플러스 0.5 네. 아, 손실열을 더해서 입열을 빼주시면 되죠. 자, 구해보면은 90.8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번. 자, 61번은 ppm은 맨 미리그램인지 나타내는 건데, 자, 여러분들 ppm이 보면은 단위가 보면은 100만 분의 1이었죠. 근데 이 ppm의 개념이 보면은 자, 물 1kg 안에 자, 몇 미리그램이 들어있는지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자, 3000 ppm 하면은 3000을 자, 여러분들 100만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0.00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 1kg 중에 보면은 0.003mg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pm이 보면은 물 1kg 중에 자, 이런 이물질 이런 게 보면은 맨 미리그램 들어있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3000을 자, 100만으로 나눠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62번. 자, 버너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일러의 이제 용량이 10톤 per hour. 저희 발효량이 9,750kcal per kg입니다. 자, 그리고 보일러 효율이 88%. 자, 중유의 비중량이 0.915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말을 좀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버너의 용량.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은 연료 사용량입니다. 자, 연료 사용량이 바로 버너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번호 용량 구하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연료 사용량 구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좀 구할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은 공식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일러 효율 공식. 자, 보일러 효율이 있습니다. 효율은 자, 보일러 용량. 여기도 용어를 좀 어렵게 했어요. 보일러 용량. 자, 이게 보면 유열입니다. 유열. 네. 그리고 여기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 근데 자, 여기에 만약에 중유의 비중량을 많이 주어지지 않았으면은 자, 그러면은 대입 안 해도 되는데 만약 비중량 주어지면 무조건 곱해줘야 됩니다. 비중량. 자, 그러면은 연료 사용량을 구하라고 했죠. 버너 용량. 그러면은 효율하고 자리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료 사용량은 자, 보일러 용량을 자, 보일러 효율 곱하기 연료 발열량 곱하기 비중량.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주시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보일러 용량이 자, 10톤입니다. 근데 이제 킬로그램으로 이제 대입을 해야죠. 그러면은 자, 10에다가 보면은 공을 3개 붙이니까 자, 1만 킬로그램이 되겠죠. 자, 보일러 효율 자, 0.88. 그리고 저희 발열량 9,750 곱하기 중유의 비중량 0.915 이렇게 대비해 주시면 풀 수가 있죠. 1.27 kg per hour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여러분 사용한 것처럼 뭐 연료 사용량이라든지 뭐 유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왔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단어가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좀 헷갈렸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 이것도 앞에서 아까 문제 나왔는데 숫자만 바뀌었어요. 자, 블로우량이 800리터 per hour, 급수량이 5톤 per hour입니다. 블로우유. 그래서 800. 자, 이거를 5,000. 자, 블로우유가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면 16%가 나오죠. 네.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간단하죠. 네. 아니, 공식을 몰랐을 때는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지만은, 자, 이렇게 문제가 여러 번 나온 문제들은 꼭 다음에도 또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64번. 자, 오일 프리터입니다. 중유 예열기죠. 그래서 중유를 예열해서 보면은, 자, 무화에 적합한 온도까지 예열하는데 보통 8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정도로 예열한다고 했죠. 이 오일 프리터의 용량을 구하시오. 네. 그래서 중유 예열기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입구 온도와 출구 온도, 온도차가 있고요. 자, 중유의 연료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유의 비열이 있어요. 그리고 효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양기 온도로 계산해서 효율 곱해주려는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양 하면은 중유 연료량 120, 비열 0.44, 온도차 자 85도씨에서 자 여러분들 입구 온도 40도를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오일 프리터의 이제 효율 0.75 자 곱해주면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1780 킬로칼로리 퍼 하워. 그래서 중요한 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한번 보죠. 자, 펌프의 동력, 킬로와트로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펌프의 우리 동력이니까 이제 축동력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축동력. 자, 유체, 비중량 곱하기 유량 곱하기 양적. 자, 킬로와트로 구할 때는 100이 1량. 그 다음에 펌프 효율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유량도 조금 건드렸고요. 토출량이 바로 유량입니다. 자, 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제곱미터 민으로 되어 있으니까 초로 바꿔주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펌프에서 토출 수명까지의 높이, 토출 양적,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흡입 양적, 손실 양적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적인데, 자, 문제에서 할 때는 이걸 전향적으로 계산합니다. 전향적. 전향적. 전향적이라고 하면은 흡입 양적하고 토출 양적만 더하면은 이게 실향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다 손실되는 양적까지 합하면은 이게 전향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더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체 비중량 이거는 뭐 1000으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1000 해주시면 되고요. 유량 토출량이니까 0.96 그리고 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초로 하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향적이기 때문에 곱하기 양적을 다 더해줘야 됩니다. 14 플러스 2 플러스 5 네, 다 더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2 곱하기 펌프 효율
자, 88%니까 0.88. 네. 자, 그러면은 3.74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계산 문제들은 계속 여러분들 겹치는 문제들이 상당히 부분 있죠. 네. 그리고 약간 좀 변별력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새로운 문제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자, 혹시 계산 문제 중에서 이제 궁금한 거, 질문 사항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적으로 이제 한번 정답지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카톡방에다 올리면 여러분들 일정 시간 지나면 지워집니다. 뭐 다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받으시면 바로바로 그냥 다운 받아서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 계산 문제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 해가지고 시험 볼 때 네. 끝자리에서 한 자리가 틀린 경우가 나오는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가만 참조했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정확해야 됩니까? 숫자가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 맞는 걸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단위 아까 환산할 때 보면은, 자, 보면은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 이거를 MPA로 이제 바꿨을 때 보면은 딱 그냥 숫자를 하나 밀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 했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비례식으로 해서 이제 푸는 부분 있죠. 그래서 거의 계산식을 보고 숫자가 거의 비슷하면은 거의 맞는 걸로 해줍니다. 네. 그래서 공식을 잘못 줬고 계산이 맞았다거나 네. 또 공식은 맞았는데 계산이 틀렸다거나 그런 경우는 또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숫자가 너무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틀린 걸 하죠. 그래서 지필 같은 경우 계산 문제가 있지만 그냥 정답만 쓰는 문제로 돼 있지만은 필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산 과정을 그래서 적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숫자가 뭐 이렇게 계산하다가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럼 감안해서 맞는 걸 해주는데 전혀 이제 계산이 이제 다르다.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걸로 하는 거죠. 오늘 뭐비 온다고 하나? 네?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아요. 비 안 잡혔는데요? 그래요? 지금 계절이 최고로 좋을 텐데 자꾸 비가 와가지고 그게 많이 좀 시원했어요. 그래서요. 네.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네. 피는 없고 오늘 계속 구름이 냈거든. 예. 자, 여러분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 수질 관리 다시 이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안 예. 인쇄를 빨리 빠져버려. 아니 이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 장만 네.